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물맷돌 교육의 수학 연구팀장을 맡고 있는 양철준입니다. 예, 또 오래간만에 인사를 이렇게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원장님 통해서 이미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우리 코치님들 되게 궁금해하시는 내용. 우리가 이제 물맷돌에서 드디어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수능 특강, EBS 수능 특강을 준비해서 이제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원장님과 함께 계속 이제 수업을 참여하면서 수업도 듣고 제 문제도 풀어보면서 이제 이 강의가 그대로 이제 나가도 되긴 하겠지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능을 이제 좀 잘 아시거나 뭐 이제 현업에서 이제 학생들 좀 가르치셨다거나 아니면 내 자녀가 수험생이어서 수능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저도 아직 사실 저는 이제 그런 경력도 없고 아이가 아직 수험생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처음엔 좀 어렵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많아 가지고. 그래서 EBS 수능 특강이라는 걸 강의를 쭉 찍어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제 소개할 시기가 왔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좀 그다음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소개를 해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그 내용을 조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15분, 20분 정도 함께 인제 요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오늘은 제가 이제 5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기획하게 되는지, 이 강의 목적이 뭔지, 우리 EBS 특강을 찍게 된 목적이 뭔지 설명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구성되는지, 우리 강의가 구성되는지 짧게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누가 들으면 좋은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내가 실제로 활용을 하면 좋은지, 그리고 그랬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예상되는 효과들을 제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왜 만드셨는지, 우리가 왜 기획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원장님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미 간증이나 또 수업 시간의 얘기를 통해서 많이 아시죠. 많이 아시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돌이켜 보시면 저도 이제 이걸 만들면 다시 돌이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지난 50여 년 수학을 쭉 해 오시고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해 오셨는데 저희 원장님의 그 어떤 목적은 계속 얘기하시지만 이제 영혼 구원에 있으시죠. 우리 학생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대단한 내용들을 뭐 옆에 다양한 권유들, 뭐 대학 교수가 되라 하는 뭐 다양한 권유들도 있었지만 우리 학생들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걸 다 뿌리치시고 사실은 이 일을 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주변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50년 동안 한 길을 쭉 걸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물맷돌 수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지켜보니까 우리 원장님 수학은 원장님께서 처음부터 물맷돌 5단계를 만들어야지 하고 만드신 게 아니시더라고요. 그냥 그 입시를 앞둔 학생들, 그리고 입시를 넘어서 대학을 가야 하는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수학을 통해서 먼저는 입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대학에 가서 다양한 학문들을 수학적인 이 사고와 이 수학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낼까, 거기에 마음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막 기름을 부어주셨고 그거를 쭉 정리하면서 나온 게 공리고 정의고 정리죠. 데피니션 세오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한 게 결국은 우리 물맷돌 이제 5단계가 된 겁니다. 물맷돌 5단계. 코치님들 이미 공부하고 계시고 이미 공부 다 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뭐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탄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이제 만들면서 느끼는 게 이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목적은 다른 데 있었는데 그거 하다 보니 그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정리를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너무 그런데 정리를 해놓고 보니 사실 너무 탁월하게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수능 특강 이제 나중에 문제 보시면서도 아실 수 있는데 문제 풀다가 어려우면요 저희는 어떤 책 어디를 봐야 되는지 거의 명확하게 떨어집니다. 너무 정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하다가 인수분해가 예를 들면 좀 어려워요. 그럼 학생들 같으면 뭘 봐야 될까요? 일반 학생들은 중학교 책을 봐야 될까요? 고등학교 책을 봐야 될까요? 사실은 그게 어렵거든요. 어디를 봐야 될지 명확히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디오판토스 보면 되죠. 너무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너무 잘 돼 있고 이제 그래서 우리 코치님들이 이거 공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코치님들이 고민은 있으세요. 뭐냐? 내가 나를 위해서 시작했다기보다도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대부분이 아마 그러실 텐데 공부해 보니까 너무 대단한 걸 알겠고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러면 뭐 대학 이후에 학문을 위해서 학문적인 사고 뭐 알겠다 이거죠. 좋다 이거죠. 근데 그러면 입시를 앞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이 사실 있으신 거죠.
그런데 그 고민은 우리 원장님이 사실 먼저 하셨어요. 먼저 하셔서 사실 그거를 평생의 이제 수건으로 삼고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원장님께서 EBS 수능 특강을 통해서 수능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정말 코로나를 통해서 이 물맷돌 5단계를 다 세팅을 하셨고 영상을 세팅을 준비를 다 해놓으셨고 이제 EBS 실전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EBS 수능 특강을 우리가 이제 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이제 실전 연습이 너무 좋은 교재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실제로 올해부터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50% 정도 수능 연계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대로 나오지는 않죠. 그대로 나오지는 않지만 여기에 이제 내용들을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힘을 길렀을 때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맷돌 수학으로 이 수능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이 어떤 과정을 준비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건 이제 저희가 구성한 게 아니고 지금 수능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공통 영역, 예전에 이제 문과 공통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과 부분인데 지금은 공통 영역, 선택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통은 그래서 이제 모든 학생들이 다 봐야 되고, 선택에서 하나를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공통은 아시는 대로 수학 1, 2가 들어가 있고요. 이제 선택은 이렇게 3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은 문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제가 이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했어요. 그래서 수학 1이 1번부터 11번까지. 그래서 지수로그, 그다음에 삼각함수, 수열 이렇게 이제 1번부터 11번까지 구성되어 있고, 수학 2가 12번부터 22번까지 문항을 구성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적분이죠. 미적분, 공통 미적이죠. 그래서 이건 여기는 이제 물맷돌 수학 1은 물맷돌 1, 2단계가 해당되겠고, 수학 2는 물맷돌 3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보시면 이제 내가 어디 공부하고 있으면 이걸 들을 수 있겠구나 이런 아마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확률 통계, 기하, 미적 3개의 단원은 23번부터 각 30번까지 8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수능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확률은 뭐 4단계, 기하는 5단계 1에서 10주, 그 다음에 미적은 이과 미적이죠. 5단계 11에서 20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물맷돌이 구성되어 있고, 이제 바로 이 교재거든요. 이 교재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도 원장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이 교재 EBS 특강 사실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그 교재 안에 보면 유제 예제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벨 1, 레벨 2, 레벨 3로 사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를 어떻게 구성했냐면 이 레벨 순서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강의를 들으시면 왜 이렇게 쉽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유제 예제하고 레벨 1 문제 위주로 이제 원장님께서 선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을 쭉 하고, 왜 이제 아이들이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 풀면 이제 좀 이제 공부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올라가서 풀어갈 수 있게끔 지금 아마 한 24에서 30회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문제를 계속 만드시는 중이라서, 지금 준비하시는 중이라서 다 나오진 않았고요. 그래서 레벨별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이게 이제 수학 1, 2 뭐 이렇게 수능 특강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화면을 직접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수학 1, 2 문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쭉 22번까지 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보시면 이제 지수 문제 나오죠. 첫 번째. 그래서 문제 보시면 여기 페이지가 있어요. 페이지. 수학 1의 페이지 5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번호까지는 쓰진 않았는데, 그래서 과연 우리가 물맷돌로 푼 풀이랑 실제로 이제 그 EBS 그 집필자들은 어떻게 풀었는지를 책을 보고도 비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기하인데 이제 선택 영역은 이렇게 23번부터 문제가 8문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랑 아마 해설도 같이 저희가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문제를 레벨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구성된 내용을 누가 들으면 좋을까? 물론 이제 아까 제가 쭉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아마 생각은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공통과 선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공통 영역은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3단계까지 수학 공통도 미적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3단계 정도까지는 이제 하셔야 사실은 좀 들으실 수 있겠죠, 우리 코치님들은. 그래서 이제 확률 통계까지는 3, 4단계 수료하신 분들이 이제 들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이제 그 기하 미적은 5단계 수료하신 분들이 들으시면 좋겠죠.
그러면 나는 지금 2단계 수료했는데 왜 들을 수 없나요?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미적 부분이 조금 어렵긴 한데 또 이제 그 문제를 풀이는 걸 자꾸 들으시다 보면 또 3단계 지원하셔서 3단계 지원하셔서 시작하시면서 이게 공부를 같이 하셔도 충분히 전 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3, 4단계는 나는 3, 4단계인데 그러면 기하 미적은 못 듣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면 역시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하는 저희가 그러니까 5단계의 내용들은요. 이제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은 1단계부터 4단계에 나온 DT를 다 사실 거의 사용합니다. 벡터를 우리가 1단계에서 배웠잖아요, 이미. 그냥 삼각함수도 1단계 배웠고. 그리고 이제 미적도 3단계 미적, 이과 이제 그 공통 미적에서 나온 부분들을 DT는 사실 똑같이 사용합니다. 초월함수 미적만 이제 추가로 들어갈 뿐이지. 그래서 들으시면서 물맷돌 공부도 같이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건 또 추후에도 계속 영상을 제공하니까 구매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뭐 나는 단계 수료하고 할래요 하시면 또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제가 이제 공부를 같이 원장님과 하면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너무 뻔한 얘기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강 신청을 하셔야 되겠죠. 제가 금액이나 어떻게 구성되는지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한번 안내가 나갈 예정이고요. 내가 공통을 들을지 선택을 들을지 뭐 이렇게 나에게 맞는 강좌를 선택해서 홈페이지에 수강 신청하시고, 자,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홈페이지 수강 신청하시면 예습을 하셔야 돼요. 예습을. 네. 이제 우리가 DT 할 때는 원장님이 뭐 예습하지 말라고 말씀도 하시는데 이제 이 부분 예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의 강의실 가시면 회당마다 문제지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강의 수강하시면. 그러면 문제 다운 받아서 답지 보지 마시고 먼저 풀어보는 겁니다. 쭉 풀어보고 내가 아는 건 뭔지, 아마 처음에는 왜 이렇게 쉽지 하실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거 모르겠어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연습이 안 돼서 그래요. 첫 번째는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이 좀 연습이 안 됐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DT에 적용하는 훈련도 사실은 저희가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왜? 교재에 이제 문제 갖고는 하셨죠. 근데 EBS 문제는 조금 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이 안 되셨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예습을 해야 그것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꼭 예습을 하시고, 중요하게 써놨는데 직접 시험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1번부터 30번까지 문항 만들어 놓은 게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직접 시험을 본다 생각하고 타이머도 한번 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강의를 수강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습을 한 내용을 가지고 수강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참고해서 수강하시는데 원장님 풀이랑 내 풀이랑 비교를 해보시는 거예요. 저런 게 다르구나. 그래서 저는 방에 들으시면서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복습을 꼭 하셔야 돼요. 복습을. 뭘 하실까요? 복습을? 예, 당연히 풀지 못했던 문제들 강의 들었으니까 다시 풀어보셔야죠. 그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원장님 풀이랑 달랐던 내용들은 뭐가 달랐지? 이게 내가 이상하게 푼 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시간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원장님 강의를 들었는데도 도통 모르겠어. 그럴 때는 다시 DT 강의를 보셔야죠. 내가 미적에서 예를 들면 초월함수 미분을 봤는데 도통 모르겠어.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강의를 다시 보시면서 DT를 보시면서 저게 그때 저렇게 나오는 거구나. 뭐 예를 들면 수열의 베이스 변환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피보나치 강의를 다시 들으셔서 그렇지, 수열에서 베이스 변환을 이렇게 해서 했지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그런 형도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예습을 하시고 그다음에 강의 수강하시고 복습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이게 이제 내게 되고요. 학생들도 너무 당연하겠죠, 이런 과정을. 그래서 코치님들이 먼저 이걸 해보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우리 아이를 가르치든 아니면 지역에 있는 아이를 가르치든 결국 이제 수능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도 이제 고등학생 좀 가르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수능하려고 하는 건데 DT만 가지고 사실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걸 이제 원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답이구나. DT를 빨리 끝내고 결국은 이 연습을 계속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활용 방법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이렇게 공부했을 때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지,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을지 크게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문제 해석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겁니다. 원장님께서 강의 잘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문제를 해석을 하세요. 그래서 이 문제가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특히 확률 통계 이런 데 가면 지문이 되게 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확률 어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집합의 기호로 아주 명료하게 간단하게 써주시죠. 결국 그거를 해석해내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아이들이요, 사실 이게 없어요. 많이 부족해요. 제 아이들 만나보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문이 길면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나는 할 수 없어라고. 근데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연습이 필요하죠. 그런데 코치님들 아이들 가르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이제 이미 수능을 뭐 수능이나 아이들 지도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야 뭐 이렇게 잘 하시겠지만 코치님들 사실 대부분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습이 필요합니다. 코치님들이 그래서 연습하셔서 문제를 해석하고 문제를 바르게 파악하는 어떤 훈련이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이 되실 거고요. 두 번째는 DT를 적용할 수 있는 DT 적용력이 항상 됩니다. 내가 배운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수많은 그 DT가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 이제 저희가 그 일반 수학하고 대단히 이제 수능풀이랑 다른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수학 1, 2에 보면 삼각함수가 나와요. 삼각함수 문제들이. 그러면 이 교재에 보시면 삼각함수 풀이를 삼각함수로만 풀이합니다. 왜? 그 지필자가 삼각함수 지필자니까 다른 걸로 풀이하지 않으세요. 근데 저희는 원장님 푸시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5단계 초월함수 미분을 가지고 와서 풀어버리기도 합니다. 왜? 그게 훨씬 빠르고 정확하고 좋으니까. 간혹가다 이제 그런 경우 있습니다. 내가 느끼기에는 5단계 풀이보다는 1단계 풀이가 더 쉬워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원장님께서 이제 가장 또 좋은 얘기가 우리 3단계 미분할 때 로피탈 정리를 가지고 이제 풀이를 많이 하시는데 코치님들이 로피탈 쓰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저도 이제 왜 그러실까 생각을 했는데 5단계 계속 하고 수능 풀이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원장님은 저 대학 이후로 보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수능도 풀지만 아이들이 그러니까 더 차원 높은 풀이를 했을 때 나중에 진짜 이제 학문을 하게 될 때 그런 풀이들을 이제 그런 그 해결하는 능력들을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거를 사실 수능에서도 적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배운 DT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런 것도 있고 막 정확하게 푸는 것들이 아주 간단하게 사실 풀어지는 것들이 더 많은 것들을 아마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해봐야 돼요. 이것도 DT 적용력도 향상되려면.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중요하죠. 실전 능력이 향상됩니다. 1번부터 22번, 23번부터 30번 문항수를 이렇게 배열한 것도 그렇고 우리가 1회, 2회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도요. 결국은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실전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 얘기하시잖아요. 중학교 때 DT 다 끝내고 고등학교 때 이거 계속 해야 된다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은 그게 그거랍니다. 아무리 DT를 잘하고 문제를 해석 잘해도요. 연습 안 하면 훈련 안 하면 시험 잘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학생들은 반드시 이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거 수능 이후에 진짜는 또 여기 있습니다. 대학에 갔을 때 이런 문제 해석하고 DT를 적용하는 훈련들이 자연스럽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났을 때 다른 학문과 연결했을 때 우리 수학을 가지고 그 학문에 연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능력들이 길러지는 겁니다. 수학적 베이스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해서 5가지로 쭉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사실은 우리 코치님들 이게 그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맷돌 수학을 통해서 EBS 특강을 할 수 있다는 EBS 풀이를 할 수 있다는 것 또 넘어서 수능 풀이 수능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아마 이 강좌를 쭉 들으시면서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한 인재 나중에 금액이랄지 강의 구성은 또 어떻게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내야 되고 얼마를 들을 수 있는지는 또 추후에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면서 나간 내용들을 또 확인하시면서 열심히 또 공부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또 다른 코치님들에게도 열심히 소개하시고 공부해 오셨던 내용들을 또 좋은 결실로 연결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소개 마치고 또 다음 기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